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에 딸린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지역별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관리의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관리의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 10년마다 지정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각각의 지역들이 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침도 들어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더 상위에서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이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수립권자, 지정 이 계획의 수립권자들이 나와 있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여기 이제 시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뭐 성남, 용인, 안양, 과천 여러 시들이 나눠져 있죠. 그 도 밑에 있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지자체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내용들은 도지사가 이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대도시의 기준은 인구 50만입니다. 인구 50만이 안 되는 작은 시일 경우에는 굳이 기본 계획까지 수립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돌입을 해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년마다 10년 주기로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다음 10년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은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경제 상황도 빨리 변해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또 주거의 형태도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의성 있는 조정을 위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침도 마찬가지였죠. 10년 단위로 큰 계획을 지정을 하되 수립을 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의성 있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 들어가 있죠.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이러면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뭐 상투적인 형식적인 말일 것 같습니다만 이 첫 번째 항목에서 거의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법률상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열거된 이 항목별로 목차가 상세하게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2010, 2020 그리고 현재는 2025년도를 바라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부터 굉장히 거의 뭐 180도 바뀌었다 할 정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방향에서 잡아놓은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그 개념에 따라서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재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일단 알아두시고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 기간도 설명을 해놔야 되겠죠. 정비 사업의 이 전체 기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거지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각각의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각 권역별로 주택의 수급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거지 관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계획도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도로, 상하수도, 뭐 열이나 가스 처리 시설, 공원, 하천, 뭐 녹지와 같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노후 불량 건축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개발이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그런 기반 시설이 아예 전무후무하다시피 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도 그런 곳들이 있죠. 그래서 주택의 개량뿐만 아니라 그런 기반 시설들도 필요한 곳들은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적 재정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서 설정이 정비 예정구역에 지정이 되었었죠. 이제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아파트 단지 하나의 작은 구역만 놓고 이 개발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각 권역별로 갖고 있는 서울시 안에서의 위상에 따라서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한 기능에 방점을 찍어줘야 전체적인 서울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하나의 기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균형감 있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반포 사지구의 스카이브리지가 뭐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균형감 있게 각각의 위상에 맞는 기능을 갖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원래 이 기본계획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구역이랑 짝지어지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정비구역과 짝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이 정비 예정구역과 짝이 지어집니다. 이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100% 확실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곳을 사전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계략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차후에 정비계획과 정식의 정비계획과 또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재개발이든 혹은 재건축이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을 서울시의 어떠한 지역을 차후에 정비사업을 진행할 곳으로 미리 점 찍어둔다라는 개념으로 이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실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시점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아웃라인을 담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 하나를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단어 꽤 많이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발 예정지. 이거는 어느 법률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그 어떤 법률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법에도 없고요. 시행령에도 없고 또 서울시 조례에도 없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같은 광고 카피 있죠? 그겁니다. 전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광고 카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이거를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이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발 예정지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중에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전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이 용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개발 예정지다라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아니 왜 개발이 안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트릭이 있는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비 예정구역,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넣을 정도로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밑에 나오는 이 하단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법률 조항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전체의 정비 사업이 좀 큰 변화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비 예정 구역과 그리고 단계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해서 조항이 있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정비 예정 구역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법률 조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이 법률 조항에 충실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비 예정 구역을 더 이상 지정을 하지 않고 생활권 계획을 기초로 해서 그 생활권별로 이곳은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곳, 또 이곳은 정비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곳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그 생활권이 더욱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권 계획을 기초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구청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었죠. 주거정비 지수라는 평가 이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받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구청장께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다시 올리는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사전적으로 서울시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너네 여기 정비 예정 구역 그러니까 알아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전적으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별로 생활권 계획에 근거를 해서 과거에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바텀업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고 법률 조항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는 이 사진들이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각 시기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표지만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각각 수백 페이지 정도 되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실물 도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도서를 직접 구하는 건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누구라도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에 아마도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기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우실 겁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간 좀 있을 테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시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었죠. 이 각각의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